제 발제 잘 들으셨나요? 네. 사실 토론회가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좀 지루한 면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아까 제가 저 밑에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행사들이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 누구한테 이렇게 뭐 어필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진정으로 서산 시민, 장애를 가지신 분, 어르신,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 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주시고 일단 청중 토론회 때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거기에서 100% 전부 다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좋은 방안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간 것 같은데요. 순서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이신 홍성민 박사께서 교통약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해가 우선되어야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홍성민입니다. 이렇게 지금 토론회를 여러 개 다녀봤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발제를 해주시는 그런 토론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교통약자들 이제 어린이 보통 교통약자라고 하면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고령자 등을 이제 영유아 동반자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교통약자들이 왜 그렇게 움직일까, 왜 그렇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해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교통사고 자료에서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의해서 점점 더 이제 고령자 교통사고를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고령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이제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이제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느리고 도로를 횡단할 때 그 횡단 시간도 상대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횡단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판단을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차가 다가올 때 충분히 자기가 본인의 신체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건너으로써 나는 안전하다 생각을 하지만 차랑 충돌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문제없이 살아왔다라는 생각으로 그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불법적인 일을 함으로써 교통 위반을 해서 좀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지속적인 교통 안전 관련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이런 그 어르신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대책 예를 들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내민 횡단보도라고 되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의 정식 명칭은 차로폭 좁힘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외측 좁힘도 있고 외측 좁힘은 방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도로폭을 옆에서 줄이는 거고 내측 좁힘은 그 폭은 그대로 두고 가운데 교통섬같이 섬에 보행자가 가운데 대기할 수 있는 섬을 설치를 해줘서 그 횡단 시간을 반 정도 한 번에 건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쉬어가면서 이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그 시설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좀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은 어린이들은 사실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 어린이 그 고유의 특성을 좀 억누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은 주변을 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나라 특성을 보면은 스쿨존,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보다는 차들을 위한 시설이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토막로에다가 지금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어린이들이 차도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는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차들이 어린이를 신경 쓰지 않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과속을 하게 됨으로써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왔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또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옐로우 카펫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린이들을 좀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설인데, 결국 어린이들의 특성이 아니고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런 시설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는 마음껏 뛰어다니고 차들이 그 어린이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은 그런 교통 정원화 구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 구역 내에서는 차량이 그 보행자를 추월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추월을 하면은 아니면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린다거나 그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그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당장은 도입하기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까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들 특성입니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요즘에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도 그 전동 스쿠터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바퀴 달려 폭이 있는 그런 기구들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도로 환경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규정을 살펴보면은 유효 고도폭은 약 2m를 권장을 하고 있고 최소 1.5m 이상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길을 다니시다 보면은 고도폭이 너무 좁아서 그 사람이 2명이 통과하기도 좁은 그런 도로들도 있고, 그 좁은 고도 내에서도 거기 갑자기 가운데 가로수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 통과를 할 수 없는, 그 유모차나 이렇게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도가 아니라 차도에서 달리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교통사고를 보면은 고도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차도를 통행하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오늘 도에서나 시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고도의 최소 유효폭은 지켜주시면서, 또 이제 유효폭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통과할 고도의 폭이 아니고 고도의 가로수를 포함해서 실제 통과할 수 있는 폭입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폭이 1.5m에서 2m 이상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교통 약자들을 이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5030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5030이 도로교통법이 올해 4월에 개정이 돼서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도시부의 모든 속도는 일반 속도는 50km로 제한을 하고 생활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km로 제한을 하였을 때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은 그 60km 달렸을 때는 사람이 중상 가능성이 92% 정도 되고 50km로 이제 10km만 줄여도 중상 가능성이 20%포인트 줄어들어서 75% 정도로 줄어들고 30km로 달리는 차에 치이면은 중상 가능성이 1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들의 속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차량 제한 속도를 이제 잘 준수해 주시고 이제 사람이 보이면 요즘에 경찰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는데 사람이 보이면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단 정지를 해서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은 이런 교통약자들의 그 안전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민 박사께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김원철 박사께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의 김원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토론자로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주제 발표가 끝나면 많은 토론자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셨던 분들이 많이 퇴장을 하시는데 오늘은 거의 계시네요.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교통 안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의정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서산시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죠.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제 일으키는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걸 이제 노출 지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량이 많아요. 차량이 많으면 차량이 없는 곳보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게 돼 있죠. 서산시는 공단이 좀 많아서 대형 차량들의 통행도 많고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통행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교통안전에 관심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더 많이 해야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해야 다른 지역하고 어떤 동일하게 또는 그보다 좀 우수한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현장 밀착형 또는 이제 주민 참여형 교통안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현장 밀착형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오늘 이제 장세희 위원님께서 발표해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어느 지역이 교통안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통계들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교통안전 시설 대책을 많이 수립을 합니다. 맞죠? 그거는 사후적인 대책이죠. 이미 병이 들었으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 사후적인 대책이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도시를 만들려면 사후적인 대책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대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대책의 그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민들 쪽에서 나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도 그 발제 내용 중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특히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는 그런 지역이 터미널 주변에서 사고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도로, 보행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로가 대부분인데 이런 도로에서는 항상 위험 지점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스쿨존이 될 수도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될 수도 있고 병원 주변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주차장 진출입이 많은 도로하고 이렇게 차량 진출이 많은 그런 지점이 위험도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횡단이 많아지니까요. 또는 이제 횡단 시설이 설치가 좀 잘못되었거나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들 이런 곳이 이제 위험 지역인데 이런 지점들은 큰 사고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국가에서는 관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이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을 찾아서 이런 미리 이제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지역 주민에는 우리 이제 어린이들, 그다음에 교통약자들, 장애인들, 고령자들, 그다음에 생활하시는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위험 지점도 찾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안전 대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학적인거나 어떤 설계적인 측면에서 횡단보도를 만들었지만 횡단보도 이용 안 하시고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옆에 길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이런 토론회 장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만드는 그런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 환경 개선 방안을 위해서는 도로를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어떤 철학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베리어 프리라고 합니다. 베리어는 장벽이고요. 프리는 없는 거죠. 장벽이 없는 설계. 베리어 프리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의 모든 시민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 이게 베리어 프리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베리어 프리를 어떤 우리 도로 관리나 도로 설계에 적용하려면 기준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 교통약자가 기준이 되어야 되죠. 교통약자가 편하면 일반인은 다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교통약자의 기준으로 어떤 설계되어 있는 도로 시설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일반인을 기준으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횡단 시간도 그렇고요. 보도의 경계턱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심을 돌아다니면 보도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죠. 도로 쪽으로. 이런 부분들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들 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보행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제 고령자분들께서 보행하기 어려운 그런 횡단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베리어 프리의 철학을 우리 교통안전 쪽 공간 환경 개선에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또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터미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이렇게 사람의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을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앵커 시설을 계획할 때 건설할 때 베리어 프리의 철학을 거기다 담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출입문을 통행하는 데 있어서 시각장애인이나 그다음에 휠체어 장애인들,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도로를 설계하거나 앵커시설 설계하거나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인 베리어 프리 철학을 담는 것이 하나 중요하고, 그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사용 중인 그러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양측 가로에 점자 블록이 쭉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점자 블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각장애인께서 쭉 따라가다가 이제 횡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겠죠. 그 작은 거예요. 횡단보도 중간에다가 점자 블록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작은 배려가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공간 환경 개선 방안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 속도가 관리되는 공간 환경 운영이 좀 필요한데 5030, 그러니까 50 속도가 50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30. 여기에 이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홍성민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30km를 유지해줘야 만약에 차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030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5030 지키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 도심에서 50 이렇게 다니기 쉽지 않은데요. 네, 우리 서산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속도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는 트래픽 카밍, 홍성민 박사님 말씀하신 트래픽 카밍이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험프 있으시죠? 도로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없으세요?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차가 덜컹하면서 차에 충격을 주죠. 이 방법은 차량의 위아래로 이게 충격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험프가 있으면 속도를 이제 줄여서 운행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대표적인 게 시케인이라고 해서 도로를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차가 이렇게 빨리 못 다니죠. 보행 사업 같은 거 하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설물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차량 속도 관리 프로그램을 좀 병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속 카메라 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수동적인 어떤 물리적인 시설이나 단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교통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서산시가 교통 안전 문화가 좀 익숙해지고 정착이 된다면 이런 물리적인 시설물 없이도 조금 포지티브한 어떤 교통 안전 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충남도나 서산시가 이제 5030 속도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책에 기대하는 좀 바가 크고, 거기에 시민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서산시의 교통안전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박사님께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이민희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충남도의 교통안전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충남도 교통정책과장 이민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승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스쿨존에서의 그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도의 교통정책을 발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스럽고, 저희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지사님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도정 시책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상당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도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통사고 현황이라든가 교통정책이라든가 앞으로 교통 CMI 정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선배님 오셨는데 서산시에 대한 또 후속으로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교통사고 현황은 사망과 증가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2015년도에 도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상당히 다소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나 하는 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목표를 2021년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 200명, 절반 줄이기 운동으로 지금 현재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해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현재 그 우리 도내 그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 발생 현황은 그 8,807건인데 이중 그 사망자가 354명 정도 2018년도 많이 사망자 수가 나고 부상자 수가 한 13,28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교통약자가 사망자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 186명, 절반 이상 한 52.5%가 고령자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어린이가 5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스쿨존 UA 지역에서 4명, 또 스쿨존 지역에서 잘 알다시피 그 아산시 용화초등학교 앞에서 요새 9월달에 사고 난 1명 거기에서 5명이 사고 사망자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자체 분석한 결과 지금 우리 도 지역의 그 교통 도로 여건이라든가 그 우리 도로가 지금 우리 지역의 위치상의 그런 요인에 의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사망자가 그 사건이 교통 사건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경기도와 영문항권을 왕래하는 그 통과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다음으로 지금 우리 도가 지금 많거든요. 일일 교통 그 대수가 지금 36,763대가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충남이 16,977대입니다. 두 번째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 연장하고 도로 차선 수가 저희들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건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상당히 그 안전 불감증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과속으로 해서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도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망자 수 중에 52.5%가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고령자를 그 어떻게 하면 그 사망자 수를 줄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저희도 교통연수원에서도 연간 매년 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좀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한 그 교통정책 현황은요. 저희들이 이제 교통정책과가 그동안 없었는데 도로과하고 교통과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교통정책과로 별도로 해서 조직을 신설을 해서 교통정책과 내에 교통안전팀 하나 구성을 해서 조직적으로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좀 잘 아다시피 저희들 전국에서 최초로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노인분들이 우리가 이제 노인들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면도 있지만 노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무료화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무료화를 통해서 교통복지를 함으로써 운전을 할 수 있고 면허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가기 위해서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통 유관기관이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도에서는 교통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사고 안 나도 이렇게 이제 시설 강화 측면에서 지금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겠지만 교통 또 경찰청이라든가 일단 나오셨지만 경찰청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이런 그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가 원활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교통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협약식도 금년도에 사망자들이 위한 협약식도 가졌고 또 시군단이 그 교통안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상당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좀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우리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 스쿨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기관과 함께 매년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 안 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예산도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도 한 103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22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이라든가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이라든가 어린 노인들로 구인교통 상급장 설치라든가 교통안전시설, 보행안전,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2019년도 지금 10월 말 현재 우리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히 전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그 사망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년도보다는 사고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찰청,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그 10월 말 현재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17%가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10월 달까지 한 240명 정도가 사망자 수가 나왔는데 현재는 한 48명 정도가 감소가 돼서 전국 대비 평균 한 15%가 감소가 됐는데 저희들은 17%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기관이 또 보행자라든가 또 계신 부모님들이 상당히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더 의식이 높아지고 또 협력이 서로가 의역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9월까지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10월달 되니까